안녕하세요. 2025년 고등학교 졸업과정 1회 기출문제 국어 풀이를 함께할 김아람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셨지요? 자, 어떠셨나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 그리고 문학, 비문학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까지 두루두루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 이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1번, 준이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준이에요, 준이. 민서가 먼저 말해요. 같이 떠들어도 늘 나만 혼나서 속상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고 했더니 준이가 네가 평소에도 너무 떠드니까 그렇지.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겠어요. 자, 지금 준이는요,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감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감적인 말하기를 보여주지 않는다.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부분은 손님이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읽어보셔야죠. 자, 먼저 손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장님, 티셔츠 구입할 건데 원하는 문구 새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가능해요. 비용이 3,000원 추가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 이제 밑줄 친 거 나오죠. 제가 20벌 이상을 구입하면, 자, 면이라고 나오죠. 문구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님은 지금 문구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20벌 이상을 구입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조건을 제시하면 어떤 조건? 20벌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한다. 어떤 요구? 문구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고자 하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3번 이제 나왔습니다. 말하기 문제가 끝났고요. 3번 문제에서는 표준 발음법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은 걸 찾을 거예요. 밑에 있는 표준 발음법 규정이 딱 제시가 되어 있죠. 표준 발음법 지금 딱 보시면요.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이나 니은 히읗, 리을 히읗 요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에 그 첫 소리와 합쳐져서 키읔, 티읕, 치읒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읗 계열 뒤에요.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각각 어떻게 줄어서 발음이 된다고요? 합쳐지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키역, 티읕, 치읒으로 합쳐져서 줄어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축약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압축된 거, 축약된 거, 그쵸? 이렇게 정말 줄어지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히읗 뒤에 기역, 기역, 디귿, 치읒, 기역, 그죠? 그리고 3번 먼저 할게요. 히읗 뒤에 리을 히읗, 리을 히읗, 요 히읗 뒤에 디귿, 디귿. 히읗 뒤에 지읒, 지읒, 지읒. 결합해서 키읔, 티읒, 치읒으로 정말 줄어들까? 네, 1, 3, 4번을 줄여서 발음하면 하, 야, 캐, 그죠? 달, 토, 로, 토록. 4번은 실, 치, 만, 치. 이렇게 발음이 되죠. 정말로 이렇게 키읔, 그리고 티읒, 그리고 치읒으로
줄어서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2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은, 히읗이 여기 히읗이 왔어요. 그런데 이 뒤에 지금 무엇이 오고 있죠? 모음 의가 오고 있죠. 의가. 선생님 이응이 왔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글자로 온 걸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 히읗 뒤에는 뭐가 왔다? 의가 왔다. 의가. 기역 디귿 지읒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2번을. 자, 괜, 차, 는. 괜찮은데 이렇게 읽으실 거죠. 괜찮은입니다. 히읗은 지금 여기서 단락하고 니은이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넘어가서 니은이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으로 읽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네요.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작상엔 여러분 진행상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완료상이 있습니다. 자, 완료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동작상에는요. 진행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겁니다.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완료상이라는 건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 버린 건 완료됐다. 완료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완료돼서 끝난 건지. 1번 꽃이 시들어간다. 시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쵸? 시드는 중인 겁니다. 그럼 이건 진행상이 맞고 2번에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운동을 막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것도 진행상 맞고 3번에 간식을 다 먹어버렸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먹는 중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먹어버린 거니까 먹는 건 끝난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미 먹는 상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간식을 먹어버렸어. 지금은 간식을 먹고 있지 않아. 왜? 없거든. 간식이 없는 거예요. 먹어치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료상에 해당되죠. 4번에 동생이 음악을 듣고 있대요. 그러면 듣는 중인 거잖아요. 이것도 진행상이겠죠. 이해되시나요? 5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아이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맞춤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너무 헷갈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실게요. 왜 맞고 왜 틀린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번, 바람에 문이 닫혔다. 맞습니다. 닫다를 닫히었다. 자, 지금 문이 닫히었다. 닫히었다. 그죠? 닫히었다를 이렇게 줄여서, 히읗을 줄여서 닫혔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닫히었다를 문이 닫혔다 라고 줄이는 건 이중모음으로 줄이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2번에 낮에 할머니를 배웠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쵸?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배다라는 말을 엇을 넣은 거예요. 과거 시제로. 그러면은 이걸 줄이면 배엇을 줄이면요. 뱉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배에다가 엇을 또 써놨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배었다. 이 줄임말이 뱉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3번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여러분, 부착하는 거 있죠? 부착하는 거. 그건 붙였다가 맞아요. 그죠? 근데 붙이다, 이 붙였다. 이렇게 쓸 거면 이거는 보내다. 물건을 붙였다, 물건을 전송하다, 보냈다의 의미인 것이고 4번에 옷가게에 손님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늘다, 늘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 정답은 2번이다. 6번으로 가보니까 기역부터 리을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중세국어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중세국어 문제가 한 문제가 딱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글 사이사이에 점이 있잖아요. 방점들이. 이건 중세국어인 게 확실한 것이고 중세국어만의 특징을 먼저 외워두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기역 보실게요. 현대에 쓰이지 않는 아래 하자가 사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바람에 여기 아래 하자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아래 아가 사용됐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니은에 왼쪽 글자 왼쪽에 방점으로 성조 높낮이가 표시됐다. 성조가 높낮이거든요. 방점을 찍어서 높낮이를 표시했다. 원래 방점은 높낮이를 표시하려고 찍는 게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찍혔는지 볼까? 여기 나오네요. 아이고 나오네요. 그쵸? 여기 점들 보이시죠? 바로 이게 방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의 디귿에 끊어적기로 표기됐다. 물은, 자, 이 물은은 끊어적기냐? 아니지요. 바로 이어적기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고치실게요. 3번 옆에다가 이어적기. 이어적기.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발음이 나는 대로 이어서 쓰는 것이다.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첫소리로 올려서 읽는 대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디귿은요. 물, 은, 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요? 어떻게 읽지요? 리을을 올려서 읽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읽습니까? 물은 이라고 읽으시죠. 그죠? 자, 물은 우리는 물이라고 하지만 이때 우리는 물은이라고 읽고 쓰잖아요. 은을 분명하게 쓰죠. 근데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은이라고 읽어요. 물은이라고 읽잖아요. 이렇게 앞말에 있는 받침을요. 뒷말의 첫소리로 올려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읽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어적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어적기를 사용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말에 있는 리을 받침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썼네? 아, 이거는 이어적기구나. 정답은 3번이구나. 4번에 조사가 모음조화에 따라 나타났다. 여러분, 모음조화라는 것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음을 자기끼리,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하게 된 것들끼리 모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아래아, 그죠? 그리고 애라는 글자는 아에다가 이를 더한 것이죠? 맞죠, 여러분? 자, 여기 또 아가 이렇게 와 있어요. 아나, 아래아나, 아나, 전부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성 모음입니다. 양성 모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양성 모음에는 아, 오, 야, 요, 아래 아. 음성 모음에는 어, 우, 여, 유, 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쓰고요.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것을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보니까 양성 모음끼리만 사용을 한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바로 모음조화에 따라 썼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되셨으면 다음 문제.
7번부터 8번까지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라.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주제가 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개요가 가에 나오고 나에는 글의 초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보실까요? 7번에 기억부터 리을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쭉쭉 보면서 자 이걸 찾아볼 거예요. 기억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니은은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증가한다. 디귿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리을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밑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찾아보실게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전화에 빠져 걷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러분 뭐 지금 숙인 채라는 글자를 보시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잘못 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8번 문제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건 이따가 하고 우리는 일단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나 휴대전화에 빠져가지고 막 걷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대요. 그죠? 이러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보행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나와 있네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휴대전화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437건에서 84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네, 니은이 나온 거예요. 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2배가량이 증가했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과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목과 허리가 뻣뻣해져서 걸을 때 물리적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지금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리을이 나온 겁니다. 근데 뭐는 안 나왔어요? 디귿은 안 나왔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 나왔나? 안 나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이처럼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와 건강상의 건강 문제 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한 행동이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며 그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좀 이상하죠?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풀 수 있는 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디귿.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은 디귿, 즉 3번입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8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읽을 때 이상한데 이렇게 읽었죠. A부터 D 중에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A 보세요. A, 고개를 푹 숙인 채에서 숙인 채.
자, 이렇게 채 관련된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숙인체에서 채는 의존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앞말이랑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숙인채 이렇게 띄우는 것. 그죠? 숙인 상태 그대로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은 의미를 가지는 모든 것들은 다 띄웁니다. 숙인이라는 말은 숙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말은 조사만 앞말에 붙이고 나머지는 다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번에 B,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그러나로 바꾼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요, 앞뒷말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B의 또의 앞 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보행중의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 또라는 접속어는 어울리죠. 그러나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2번입니다. 바꾸면 안 돼. 3번의 C는요, 제가 아까 읽을 때 좀 웃었을 거예요. 너무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웬 안전띠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치는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의 D는 잘못된 조사를 사용했죠.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련되다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에 대책을 이라는 을이라는 조사를 그대로 쓰고 싶어. 그렇다면 뒤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마련되다가 아니고 마련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마련되어야 한다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바꾸는 게 적절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9번, 10번은 이제 가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철의 유배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민곡은 어쨌든 가사이기 때문에 사음보를 율격으로 가지면서 두 여인의 대화체, 여인들의 두 여인의 대화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시고 이제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이제 첫 번째 감녀가 말해요.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에 저 위에 있는 백옥경 그 누각을 옥황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하다 이별을 하고서 해다 저 전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나 그랬더니 누구 보러 가냐라고 했더니 을려가 이제 답하는 거예요. 아, 너로구나.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사설 들어봐라. 내 모습과 행동이 이미 사랑을 받음직, 이미 날 사랑함직한가만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면 너로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 날 보고 반가워하시죠. 나도 님을 믿어서 딴 뜻이 딴 생각은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되게 어지럽게 했어요. 내가 임을 좀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반기신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가. 아, 변하신 거죠. 그래,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이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 모든 이미 변한 이유는 자기 탓이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리법 나옵니다. 묻는 투로 말하지만 진짜 묻는 건 아니죠. 하늘을 탓할 수도, 사람을 탓할 수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탓이니까. 서러워 생각하니 이건 조물의 탓이로다. 아, 무엇이구나. 모두 운명이구나 라고 했더니 감녀가 딱 한마디 해요. 그것일란 생각 마오.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라고 했더니 을려가 말을 이어갑니다. 진짜 대화체가 맞죠. 근데 가슴에 맺힌 게 있습니다.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과 같은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연약하신 그런 몸이, 그죠? 물과 같은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편하실 때가 몇 날일까? 그 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임에 대한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봄, 추위, 여름, 더위 어떻게 지내시며 세상에 임에 봄, 여름, 가을철, 겨울철, 가을,
겨울, 사계절 누가 모셨는가라고 임에 대한 걱정이 끝도 없네요. 죽조반, 조석 진지, 죽조반과 그리고 죽과 아침 저녁 진지상 옛날 예전과 같이 올리시나 라고 자 임에 대한 걱정 그건 사실 누구의 걱정 보여줄까요? 바로 정철의 걱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철이 누구 걱정할까요? 임금님을 걱정하겠죠. 임금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 라고 임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이 여인이 임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결국 정철, 작가인 정철이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서류적 표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된다? 후렴구는 없지요. 이 글에서 아예 없으니까 2번 틀렸고 사음부 율격이 주로 드러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이 네 덩어리로 끊어지는 게 원래 가사의 특징이니까 첫 번째 줄 봐도요. 저기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이렇게 네 덩어리로 딱 끊어지지요. 사음부가 맞고요. 두 명의 화자가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10번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4번 보시겠어요? 1, 2, 3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맞지만 4번 리을에서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실까에서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여러분 임에 대한 원망은 그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변하신 것은 누구 탓이니까? 내 탓이니까. 어떤 누구도 하늘도 원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내 탓이자 이건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글이 나오는데 이청준 작가의 흰 철쭉입니다. 이 글은 소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우리 남북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글도 내용 지금 줄거리 파악하는 거 위주로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나물장수 아주머니가 우리 집 마당의 흰 철쭉을 아주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가 이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는 얼마 전부터 아마 그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죠? 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까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무슨 추측? 집터의 옛 추측. 그 나물장수 아주머니가 이 동네 길만 익었으려고요. 3, 4년 전까지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오 라고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자, 여기부터 아주머니의 사연이 나오죠.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 황해도 안악마을 저 이북 사람이에요. 농촌 마을에 20에 이곳으로 출가를 했는데 출가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결혼을 했다. 시집을 왔다. 얘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집의 남새밭 그쵸 그 채소밭에 서 있던 것이었다. 어느 봄 친정 어머니가 모처럼 딸내집 먼 나들이 해오면서 고향 부모님 정물 그러니까 그리움이 담긴 정이 담긴 물건으로 파다가 심어주고 간 것이라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흰 철쭉은 뭘까요? 어머니가 주시고 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걸 봐라 라고 심어주시고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한 물건이에요 그게. 근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의 소식이 남아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왜?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이렇게 이산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햇꽃을 피워주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30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왔노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철쭉을 보면서 이 아주머니는 고향,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이걸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내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보듯 바라본 그런 물건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해부턴지 땅값이 막 느닷없이 치솟는 바람에 모든 온 동네가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서 너나 없이 팔고 사방으로 흩어졌대요. 자,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말하죠. 그 몹쓸 땅값 바람에 멋 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오.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지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겠소. 사람들이 정말 눈 뒤집힌 것처럼, 그죠?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땅을 다 팔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 팔고 떠난 게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듯 한숨까지 쉬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철쭉이나마 따로 파서 옮겨다 심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북쪽말을 억양이 뚜렷한 말투로 아이 글쎄 그땐 그럴 경황도 없었다오. 그땐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는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나가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갈 곳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그냥 막 팔고 나가던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꽃 쪽으로 눈길을 보내시는 겁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있게 된 건 어쨌거나 그런 사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는 그때 그 집값으로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일저일로 거의 다 축내버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축내서 없앴어요. 그죠? 종래 끝끝내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 새빵 한 칸을 얻어 살며 인근 상간으로 나물뜨디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서 그 흰 철쭉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나의 내외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무엇일까? 1. 인물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나물장수 아주머니의 과거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것 맞는 말이죠. 시집 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 답은 1번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2번처럼 작품 밖의 인물, 이건 3인칭이죠. 3번처럼 장면 전환의 인물 간 갈등, 인물이 싸운 거 아니고 4번처럼 편지 형식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확실하네요. 12번 윗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 아주머니 집은 황해도. 네, 북한 황해도 맞습니다. 2. 아주머니는 해방을 계기로 친정집으로 이사왔다? 네, 아니요. 해방을 계기로 친정집으로 이사온 게 아니고 해방을 계기로 남북이 분단돼서 어머니, 아버지, 친정집과 어때요?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처럼 땅값이 올라서 집 팔고 동네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 맞고 4번에 아주머니는 집값으로 받은 돈을 거의 다 이리저리 축내버렸다라고 말했으니 맞는 말이네요. 13번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 기억은 철쭉입니다. 철쭉은 고향 식구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자연물이죠. 그러니 답은 4번이 확실합니다. 넘어가시면 14번에 이제 새로운 글 목계장터가 나옵니다. 현대시인데요.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여러분 구름과 바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유랑의 이미지죠. 떠돌이 이미지.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청색과 흑색이라는 지금 색채를 가지고 와서 비구름을 비유하는 거예요. 비구름이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 하네. 전부 다 유랑의 이미지입니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여러분 목계나루 나루터 아을의 나을 찾아가는 여러분 시장 옛날에 장이 열리는 4일과 9일이에요. 거기에서 밥과 분 여자들 분가루를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네. 떠돌이 유랑의 이미지죠. 박물장수 그쵸? 보따리 장사. 산은 날더러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들꽃이 되라 하고 들꽃?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여러분 꽃과 돌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정착의 이미지예요. 서리가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오리 이게 모질다면 바위 위에 바위 그 뒤에 붙으라네. 그러면 산서리가 매운 것과 물려오리 모진 것은 그런 어떤 현실의 실현들이죠.
현실의 시련과 고난들이 힘들게 한다면 풀 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딱 바짝 붙어서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의 텐마루, 정말 향토적인 소재들 나오고 있습니다. 석 4년에 한 1회쯤, 석 3년에 한 1회쯤, 7일쯤 천치로 변해서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짐 그냥 뿌리고 앉아 쉬는, 짐 버려버리고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여러분, 떠돌이는 어때요? 떠돌이는 유랑의 이미지죠. 떠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짐 부리고 앉아 쉬는 그런 떠돌이가 되래요. 천치처럼 바뀌어가지고 가만히 쉬는.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죠, 방랑하는 유랑의 이미지와 가만히 앉아서 정착하는 이미지, 이 유랑과 정착,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유랑하는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에 반어적 표현이라고 나오잖아요. 반어법은 안 쓰였어요.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죠. 이 글에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에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했냐. 위에 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하네. 하고 하네. 나오죠. 구름이 되라 하고 바람이 되라 하네. 들꽃이 되라 하고 잔돌이 되라 하네. 아, 종결 어미 끝에 말 하고 하네를 반복하는구나. 향토적 소재를 사용해서 토속적 분위기, 거기 보시면 토방 텐마루 같은 거 쓰였고,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형태적 안정감 조성한다? 여러분, 수미상관은 머리와 끝에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이서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뭐뭐는 날더러 뭐가 되라 하고 뭐뭐는 날더러 뭐가 되라 하네. 구조가 너무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 미, 상관 구조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번은 맞구나. 수미상관을 통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조성하는 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15번 A의 밑줄 친 부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A를 보시면요, 산설이가 매운 것, 아주 맵찬 것, 그리고 물려울이 모진 것, 현실의 어떤 시련과 역경, 고달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얼굴 묶고 그리고 뒤에 붙어서 숨을 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 그리고 16번 기역부터 리을 중 밑줄 친 부분과 시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걸 고르는 거예요. 이 시는 남한강 목계 나룻가를 배경으로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떠도는 삶이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이건 유랑이잖아요. 그쵸? 유랑의 이미지와 거리가 먼 건 무엇일까? 기역의 구름, 자, 그리고 니은의 박물장수, 자, 디귿의 토방, 자, 리을의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기역과 니은과 리을은 떠도는 유랑의 삶을 말하지만 토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은 3번이죠. 17번부터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설화입니다. 옛 이야기요. 그쵸? 옛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파가 있었어요. 배 짜고 밤매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풀숲에서 이상한 알 하나 주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달 만에 애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사람 아닌 구렁이였대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라고 쓰실까요? 노파는 구렁이를 뒤지에 집어넣고 삿갓을 덮어놨어요. 근데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소문 듣고서 장잔의 세 자매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죠. 큰딸, 둘째 딸은요, 구렁이를 보고서 낯을 찡그리면서 징그럽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막내딸이 구렁이를 보자가 활짝 웃으면서 환한 미소 지으면서 어머,
구렁덩덩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나 대단한 막내딸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구렁이를 보더니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라고 말을 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시집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파가 머뭇거렸더니 구렁이가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자한테 가서 그 아들 뜻을 전하고, 장자는 그 말 듣고 세 딸을 불러다가 시집 가겠냐고 딸들한테 물었더니 위에 있는 첫째 둘째 딸 두 딸은요 절대 안 하겠다고 손살에 쳤대요. 근데 막내딸은 선뜻 시집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럼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신걸요 우와 이렇게 말해서 장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내딸 혼사가 치러지는 날 구렁이는 바스랑떼를 타고 담에 올라 빨랫줄을 타고 초래청에 이르렀죠. 자,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세상에 잿물에 목욕한 구렁이는 허물을 샥 벗고서 사람이 됐대요. 우와 진짜 말이 안 돼요.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신선처럼 멋진 선비예요. 그래서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건네주더니 그거 잘 간직하라고, 그거 없어지면 자기가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동생은 여러분 동생이 이제 어때요? 신선 같은 좋은 선비를 얻었죠. 두 언니가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비가 길 떠나고 없는 즈음에 언니가 그 뱀 허물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그 냄새를 맡고 타는 냄새 맡고서 멀리 아예 떠나가 버렸대요. 남편이는 막내딸은 여러분 무슨 죄예요? 막내딸이 중에 옷차림하고서 남편 찾아서 긴 길을 나서죠. 농부 대신에 논도 갈아주고 길을 묻고, 가치한테 벌레 잡아주고 길 묻고, 할머니 빨래 다신해주고 길 묻고,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복주개를 떼우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낯선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각시가 이제 막내딸이잖아요. 새 쫓는 아이한테 길을 물어 구렁덩덩 신선비 집을 찾아냈어요. 밤이 깊자 구렁덩덩 신선비가 마당으로 딱 나오더니 달을 보면서 달은 저리 밝은데 옛 각시 우리 각시 누구죠? 막내딸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그러자 각시가 짠 하고 나서면서 신선비님 옛 각시 여기 있다오. 짜잔 까꿍 했대요.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글입니다. 재미있죠?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내용을 쭉쭉쭉쭉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자미상의 구렁덩덩 신선비 읽으셨고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시삽입 없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지명 어딘지 안 나오고, 3번에 비현실적인 거, 와 너무 맞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 요소가 있고, 역순행이라는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는 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네요. 18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후에 장자의 막내딸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농부 대신 논 갈아주고서 길 묻고, 여기요. 막내딸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농부 대신 논 갈아주고 길 묻고, 그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까치한테 벌레 잡아주고 길 묻고, 할머니 빨래 대신해주고서 길 묻고, 이런 것들 나왔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지금 여기 4번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19번 기억부터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기억에 여러분 할머니가 그 알 먹고 낳은 아기 그거 누구예요? 뱀이죠. 뱀. 그죠?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니은의 구렁덩덩 신선비 맞죠? 그리고 디귿의 구렁이 다 똑같은 인물이지만 리을의 아이는 새 쫓는 아이에게 길을 물어서 각시가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자가 아니겠네요. 나머지 셋은 모두 다 구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4번이 확실하다.
자, 그러면 20번부터 22번까지 이제 새로운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글은 글의 종류가 바로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대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조차, 미국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인데 국민들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위해서 도시 설계 자체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그죠? 걷는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킨 추세다. 미국에선 비만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 운동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목받는다의 기억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22번 문제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하시도록 하고요. 오래전부터 걷기가 좋은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아, 걷기 좋은 도시공간.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선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선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횡단보도 등 이런 걸 도시 지리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공개한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선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 그 숫자로 표시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아, 걷기 좋은 정도를요? 이 업체는 미국, 영국, 호주 여러 도시 대상으로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고 점수로 이제 수치화시킨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걷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년 선정해서 어디가 제일 걷기 좋은지 그걸 선정해서 발표한다. 예를 들면 예시. 하나 도시의 여러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과 그 지점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의 거리를 측정해서 해당 지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점수를 산출해낸대요. 아, 이게 지금 보행 환경 점수를 내는 방법이네요. 그쵸?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정도 가까운 거리 내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도시의 점수는 이들 지점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값이다. 아, 이렇게 각 도시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 점수는 도시계획 수립하려는 시 정부뿐만 아니고 각종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점수를 활용을 한대요. 이렇게 쓰임새와 쓸모가 많으네요. 그렇다면 보시겠습니다.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윗글을 보셨을 때 1번.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금 조금 전에 바로 읽었어요. 그죠? 거의 예를 들면 거기 있었잖아요. 도시의 여러 지점 선정해가지고 그 지점이랑 주변에 학교, 식당, 상가, 생활 편의시설 그거 측정해가지고 점수를 그 보행 환경 점수를 산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네요. 그리고 21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1. 미국은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거? 네. 거기 1문단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 미국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킨다고 거기 1문단의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3번에 미국 공공기관과 민간에선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요. 공개하고 있다라고 이것도 1문단에 나와 있네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1문단에 4번에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보행 환경 점수는 시 정부의 도시 계획 수립에 만 활용된다? 만의 X. 그것에 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시 정부뿐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4번은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뭐뭇에 만 쓴다. 에이, 이건 아니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만 놓치면 이건 틀리는 문제예요. 22번 기업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이 아까 그 뭐였어요? 주목이었죠. 주목이 사물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닌데 주목한다는 건 고치시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는 의미죠. 완전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고쳐주시고요. 나머지 니은의 공개, 그리고 선정, 그리고 산출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23번부터는 이제 새로운 글이 나옵니다. 사실적 읽기의 설명문에 해당하죠. 자,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통점이 자극받아 통각신경을 통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될 때, 여러분 뇌로요. 통증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때 통각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린 통증을 느낀다.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과 밖에 여러 물질들이 오가며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인체 부위가 손상이 되면 인체 어떤 부위가 딱 다쳤어. 그러면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 얘네 통각 유발 물질이라 하네요. 얘네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위에서 말했던 이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한다. 통증 유발하는 대표적 통로로는 치통, 피부염, 관절염 등의 염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캡사이신 통로가 있다. 얘가 대표적인 그런 통로래요. 이 밖에 상처 입었을 때, 화상 입었을 때 등 통증의 종류별로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 되게 신기해요. 그쵸? 통증의 종류별로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서 되게 가늘대요, 얘네가. 그래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이게 통각신경이 가느니까 신호가 느리게 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몸 길이가 30m인 흰 김 수염고래는 꼬리에 상처가 생기면 몸이 되게 길잖아요. 최대 1분 후에 아픔을 느낀다. 어머, 그럼 꼬리를 다치면 1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분 뒤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인간 경우도 압정을 모르고 밟았을 때 압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읽었듯이 통각신경은 어때요? 매우 가늘어요. 신호를 느리게 전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그죠?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거죠.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가늘기 때문에 더 빽빽하게 분포될 수 있다. 가느니까 빽빽하게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1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 통점이 있는데 우와, 되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주네요. 숫자 정확하게.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 이렇게. 만약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가 없다. 이렇듯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기능이네요. 그죠? 빽빽하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장기관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해? 너무 적은데? 내장기관은?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앞에서는 아픈 부위 정확하게 아는 거, 뒤에서 내장기관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거, 정반대네요. 그럼 가에 뭐 들어갈까요? 역접에 서로 반대인 접속어. 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야죠. 그죠? 옆에다 써주실게요.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그죠?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이요. 내장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발견되는 것도 폐와 간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요?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 보셨고 2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뇌 1문단 첫 번째 줄에 딱 나와 있죠. 2. 인체 부위가 손상되면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게 뭐가 있다?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이 있다. 3.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 통점이 있다. 네, 구체적 수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4. 폐와 간엔 통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랬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폐암과 간암은 일찍 발견되는 게 아니고 늦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여러분 기억 보실게요. 압정은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아픔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통각신경이 매우 가늘어서 신호를 늦게 전달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통각신경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25번 기억, 그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 이거 아까 해드렸던 거예요. 그죠? 앞이랑 뒤랑 반대예요. 반대면 어떻게 된다? 이 중간 부분이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 반면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딱 나왔네요. 정답 무엇이다? 1번이다. 1번 반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반면의 앞뒤에는 서로 반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의 앞에는 빽빽하게 배치된 그 통점에 의해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그 뒤에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한 내장기관의 경우 어때요?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나왔죠. 그러니 정답은 1번이 확실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셨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